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중년층의 70%가 경험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20년 넘게 중년층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중년의 우울증과 관계 문제는 절대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20대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이분은 53세 남성이었는데 2년 전만 해도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가야 해요. 중년 우울증은 절대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질병이에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특히 많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여러분, 20대, 30대 때는 목표가 명확했잖아요. 좋은 직장 구하기, 결혼하기, 집 사기, 아이 키우기.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면 갑자기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김모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에서 25년 일했는데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회사 없는 나는 뭐예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우울증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변화예요. 호르몬 변화, 체력 저하, 각종 질병의 시작. 이런 것들이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모님은 나이 드시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어딘가 어색해져요. 이 모든 관계의 변화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극복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도 55세에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어요. 그때 제가 이런 방법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찔합니다. 첫 번째 방법, 자기 이해하기. 중년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만 살아왔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나의 가치관 찾기입니다. 간단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어릴 때 꿈꿨던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면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울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게 요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55세에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두 번째 방법, 관계 재정립하기. 중년기에는 모든 관계를 재정립해야 해요. 특히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해요. 우리는 이미 오래 살았으니까 서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계속 변해요. 20년 전의 남편과 지금의 남편은 다른 사람이에요. 20년 전의 아내와 지금의 아내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년기에는 배우자와 다시 연애를 시작해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 새로운 활동을 함께 하세요. 제가 상담한 한 부부는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등산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국의 산을 다니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이분들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세 번째 방법, 새로운 도전하기. 중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이미 많은데 뭘 새로 시작해? 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중년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생각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60세에 대학에 들어간 분도 있고 55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큰 도전을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공부, 새로운 만남.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상담받으시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 달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정말 효과가 좋아요. 네 번째 방법, 몸과 마음 돌보기. 중년기에는 몸과 마음을 더욱 세심하게 돌봐야 해요. 특히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만 걸어도 우울증 증상이 현저히 개선돼요.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면도 중요해요. 중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면 위생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식단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이런 음식들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방법, 전문가의 도움받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는다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에요.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에 가야 해요. 특히 중년기 우울증은 혼자 극복하기 어려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3대 6개월 내에 현저한 호전을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 해결하려고 하신 분들은 몇 년씩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중년 우울증 극복의 5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천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표를 작게 잡으세요. 오늘 30분 걸어보자, 오늘 배우자와 10분 대화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작더라도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요즘 우울해서 함께 운동 좀 해줄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진전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오늘 30분 걸었네? 잘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이 사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김모 씨는 52세 남성으로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후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아이들과도 소통이 안 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게 사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도 개선됐어요. 6개월 후,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우울증은 거의 사라졌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고, 심지어 사진으로 작은 수입도 올리게 됐어요.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50대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년의 가능성입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김모 씨도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여러 번 있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중년 우울증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년기 관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소통 부족이에요. 특히 부부간의 소통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20에서 3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는 거예요. 예전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씩 부부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결혼 전처럼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20년 전의 남편, 20년 전의 아내를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해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자녀 관계에서 성인-성인 관계로 바뀌어야 해요. 이게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야 해요. 직장 동료들과만 지내다가 퇴직하면 갑자기 만날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중년기 심리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중년기에는 정말 많은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요. 먼저 시간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20대, 30대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지만 중년이 되면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돼요. 이런 깨달음이 때로는 절망감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나요. 젊을 때는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중년이 되면 건강, 가족, 행복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져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변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또한 중년기에는 자기 반성의 시간이 많아져요.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이때 중요한 건 과거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년기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아져요. 부모님이나 지인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이 너무 길었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루 일과를 재구성해 보세요. 중년기에는 새로운 루틴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운동하고, 점심에는 산책하고, 저녁에는 독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완전히 새로운 활동을 해보세요. 새로운 카페에 가보거나, 새로운 책을 읽어보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또한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등등. 뭐든 좋아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추천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 수 있고요. 여행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곳을 가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거예요. 꼭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처의 작은 도시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가보면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학습도 중요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일기 쓰기를 추천해요.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신 후에 후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중년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랐고, 사회적 의무도 많이 줄었잖아요. 이런 시기를 우울하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중년기를 잘 보내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젊을 때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기 부부관계 회복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으니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야 놓친 부분들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중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